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한국 경제의 사령탑, 바로 새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왜 정부 정책에 대놓고 딴지를 걸 것 같은 사람을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 앉혔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먼저 이번 인사가 발표됐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경제 전문가가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당히 좀 난해한 인사다. 와, 이 한마디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현순 교수 지명을 둘러싼 초반의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팍팍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말하자면 엑셀을 밟고 있는데, 정작 운전대를 잡을 후보는 경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걸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퍼즐의 한가운데 있는 신현송 교수는 어떤 인물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모두의 주목을 받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분 이력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학계에서는 거의 노벨상에 가장 가깝다고 하고요. 옥스퍼드 출신에 심지어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을 모두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매파라는 말 경제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경제가 좀 느려지더라도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경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 교수님은 종종 바로 이 매파로 분류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를 그냥 매파가 아니라 조건부 매파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한쪽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판단하는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아, 이 표현이 정말 그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외로운 결정.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물가 안정을 위해 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경제 상황에서 두 힘이 딱 맞붙는 구도가 그려지죠.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막 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은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여기가 이 분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했던 이 인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어쩌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한 수로 다시 볼 수 있는 지점이죠.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대통령이 자기 정책이랑 계속 부딪힐 사람을 뽑은 거, 이거 혹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아주 깊은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을 설치한 것일 수 있다.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죠. 레드팀이 뭐냐면요, 조직 안에서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고 우리 계획의 약점이 뭔지 계속 공격하는 역할을 맡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내부 비판자를 만든 그런 엄청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적인 임명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건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부랑 좀 삐걱거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정치적인 입김에서 벗어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다시 세우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과 신뢰를 위해서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장의 성장을 위해 엑셀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안정을 위해 브레이크를 잡을 것인가? 경제 리더들이 늘 마주하는 이 딜레마, 과연 올바른 균형점은 어딜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